그때 2호점을 출점하고 싶었는데 네. 매장 운영이나 직원 관리, 손익 관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출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직원 관리였습니다. 사장의 역할을 뭐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제 성에 차지 않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매장이 바쁠 때는 제가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매장이 안 바쁘면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막 자기들 일 잘한다고 기싸움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 막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저희만의 기준도 없고 뭐 제가 정해준 방식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호점을 출점할 때 1호점은 신경을 많이 못 썼을 텐데 잘 돌아가셨나요? 예, 3개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근데 잘 돌아갔어요? 예, 잘 돌아. 매장 내부 갈등이 이제 막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매장에 대표님이 나가지 않아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그 다전포항TV에 나오면은 매뉴얼이나 양식 이런 걸 또 자꾸 제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고객과의 접점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하고 멘트를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매뉴얼 양식 있잖아요. MOT 매뉴얼 샘플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전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전포 기버 회원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전포 기버 13기 컨설팅 회원이고 대구에서 남원식 추어탕 전문점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운영하는 매장의 컨디션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수는 75평이고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220만 원, 테이블 수는 20개 있습니다. 75평인데 220만 원이라는 건 뭐 대구에서도 상권이나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겠네요. 원래는 대구시가 아니었고 달성군이라고 따로 있던 지역인데 대구시에 편입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농가 밭이 있고 주위에 특별한 상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좋지 않은 자리에서 성과들을 내셨는지 내용을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 당시에 추어탕집을 하고 있진 않으셨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민물어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물어탕 어머님 때부터 운영해 오셨던 집이잖아요. 합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치면 한 15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민물어탕 전문점 평균적인 매출과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순수익은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이후에 추어탕집을 창업을 하셨잖아요. 언제 오픈하셨죠? 1월 중순에 가오픈 시작했고 25년도 1월 중순에 가오픈. 현재 오늘 촬영일자가 4월 7일인데 3월달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9,3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9,300만 원, 월세 220만 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또 성과를 냈는데 저희가 최고 매출 9,300만 원까지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장사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 모든 구성원들이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장사를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 부모님께서 장사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반대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로 가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미국으로 가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취업도 하고 그럼 거기서 살 법하거든요. 그냥 뭐 비자도 나왔을 텐데. 비자도 받고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영주권도 받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을 할 때쯤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랑 뭔 상관이야 장사랑? 사실 저희 회사가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
한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경제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통제권을 쥐고 뭐 제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게 됐습니다. 돈을 더 잘 벌고 싶었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그 김승호 회장님 되게 저도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 그 첫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던가 두 번째는 금수저로 태어나든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재산이 있든가 세 번째는 사업하든가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장사를 하자니 자본이 부족하고 이 정도 돈이면 한국에서는 시작할 수 있겠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물 어탕집 정도면 장사도 잘 되고 시작하기에는 괜찮겠다. 그래도 대표님이 그 컨설팅 들어오실 당시에 또 매출이 한 5천 정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잘 하시면 되지 왜 다점포 협회 기부와 컨설팅 회원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뭐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잘 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님들께 인사만 잘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손님들께 이제 180도 구벅구벅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도 2년 정도는 매출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출이 되니까 인사를 더 세게 제가 막 힘껏 해도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안 오르니까 그때 생각한 게 2호점 출점을 생각했습니다. 2호점 출점으로? 그때 2호점을 출점하고 싶었는데 매장 운영이나 직원 관리, 손익 관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출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 정도 고통받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직원 관리를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어떤 분이 장사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전해요. 장사는 시스템이다. 그걸 보고 뭐에 홀린 듯이 이제 밤새 그 영상들을 열심히 봤어요.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고통 그릇, 결핍, 시스템 대표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심장도 콩닥콩닥 뛰고 도파민도 막 분비되고 하면서 그래서 저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컨설팅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부분들 어떤 성과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겠지만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직원 관리였습니다. 사장의 역할을 뭐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제 성에 차지 않을 때 뭐 말을 잘 못했어요. 매장이 바쁠 때는 제가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매장이 안 바쁘면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막 자기들 일 잘한다고 기싸움하고 막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 막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저희만의 기준도 없고 뭐 제가 정해준 방식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줘야 직원들도 혼선이 없고 서로 일 잘한다 누가 잘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이제 매장이 바쁘다 안 바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 대비 인건 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썼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매장의 일 잘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하면 안 되는 신호등 원칙 같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신호등 원칙이라는 게 뭐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호등 원칙은 이제 신호등에 파란불, 주황불, 이제 빨간불 있는 것처럼 우리 매장에서는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걸 신호등처럼 정확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빨간불일 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야 되듯이 대표님 매장에서의 빨간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직원들 간에 네. 험담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나 보죠? 예, 서로 네. 앞에서는 웃고 잘 지내는데 이제 네. 뒤에서 서로 험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당사자 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늘 문제가 됐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채용을 할 때부터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나는 이걸 중요시 여기고 다 같이 있을 때도 명확히 공표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제약을 일으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게 된 거죠. 결별을 하게 된 건데 매장의 내부 갈등이 그럼 많이 감소하게 되었겠네요. 예, 매장 내부 갈등이 이제 막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매장 출점 준비도 잘하고 출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매장에 대표님이 나가지 않아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MOT 매뉴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업무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의 저항은 없었나요?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 못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신규 채용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교체한 새로운 직원들은 하죠. 예,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기존 직원의 저항이에요. 기존 직원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내 말을 수용해주고 따라줄 추종 직원을 제가 항상 15%에서 20%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직원 외에 나머지 직원은 설득과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따라온 직원들은 어차피 내보내야 할 직원 이죠. 사실 근데 체크리스트가 또 MOT 매뉴얼이 뭔가를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 거를 그냥 표로만 옮겨놓은 거라서 괜히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2호점을 출점할 때 1호점은 신경을 많이 못 썼을 텐데 잘 돌아가셨나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근데 잘 돌아갔어요? 예, 잘 돌아. 저는 카카오톡이랑 뭐 전화로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에 어차피 뭐 체크리스트 올라오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공유를 해주고 어떻게 해결을 했다까지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직급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직급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점장, 부점장, 그리고 실장, 매니저, 주임 이렇게까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직급 체계를 만들어야 나처럼은 아니지만 책임감 있고 우리 매장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직급이 높으니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책임감 갖고 일을 더 잘 해야 된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대표님 그 다전포항TV에 나오면은 매뉴얼이나 양식 이런 걸 또 자꾸 제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고객과의 접점에 있어서 분들이 어떻게 응대를 하고 멘트를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매뉴얼 양식 있잖아요. MOT 매뉴얼 샘플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자료가 그래도 좀 되는 분량일 텐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곽승엽 대표님이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MOT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2호점 창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반대를 했었습니다. 일단 민물 어탕이셨고 그 민물 어탕이 대중적이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대중적인 방향은 아니다. 민물 어탕보다는 추어탕이 훨씬 더 대중적인 수요가 많거든요. 민물 어탕과 추어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물 어탕은 붕어로 만드는 이제 어탕이고 추어탕은 이제 미꾸라지로 이제 하는 게 추어탕이고 미꾸라지 추어탕이나 장어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보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붕어라고 그러면 몸보신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고 몸에 좀 좋지 않은 듯한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봤고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추어탕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점포도 지역별로 많이 있고 고매출을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말은 즉슨 수요가 이미 있고 근데 민물 어탕은 차 없거든요. 컨설팅 진행 중일 때 전국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민물 어탕 전문점 검색을 했는데 매출 1억이 넘어가는 매장은 진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추어탕집은 뭐
수십 군데죠. 그냥 예. 지역별로 몇 개씩 다 있죠. 예. 네. 근데 저희가 추어탕이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저희는 데이터로 또 검증을 하잖아요. 매출액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요. 맞습니다. 매출액을 보니까 3억, 4억, 2억 이거 엄청 많죠.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몇 개씩 진짜 장사가 잘 된다 할 만한 그런 매장들이 있는 걸 보고 추어탕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표님 음식 맛을 더 개발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까만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안에 첫 번째 출발점은